문제, 매일 정리 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했고요.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화장이나 개장 옮기는 것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30일 이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가족 자연장지는 작년 2016년 8월 30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옛날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따라서 2번도 X입니다. 3번 문중, 종중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맞습니다. 5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1기 및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획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가령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이고요.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면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기간이 처음에 15년 3번 연장해서 15년씩 6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처음에 30년 매장할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해서 30년 해서 60년까지만 가능하고 매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가족, 문중, 종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번 맞습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6번도 맞고 7번도 맞고요. 8번, 9번 이거 다 8번, 9번은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놨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또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학교 등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완화됐습니다. 개인 가족묘지는 2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 완화됐다고요. 개인 가족묘지만. 옛날에는 개인 가족묘지든 종중 문중묘지든 모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였는데 개인 가족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로 완화됐습니다. 8번, 9번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이유가 시행령에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시행령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무에 가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권리금은 만약에 5년 넘게 장사하고 나갈 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받아요? 못 받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도 판례가 있는데 7년째 장사하고 나갈 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느냐고 못 받느냐고요? 받는다. 무조건 받아요. 보장을 받는다는 말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3개월 동안 현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내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해서 권리금 받을 테니까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3개월입니다. 2개월이 아니고. 근데 현업에서는 이게 2015년 5월 달에 5월 13일에 이게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됐는데 왜래요? 이 권리금이 명문 규정이 생기고 나서 더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데 임차인들이.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은 편법이 많이 있거든요. 뭐 새로운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호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인이 협조 안 해주면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개월이 되겠습니다. 10번에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그 다음에 11번 법무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X고요. 1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있는데 외국인 특례, 매매, 교환 증여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교환이나 증여는 외국인 안 하죠.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의 경우 한 번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고요. 근데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매매인 경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매매인 경우는. 그 다음에 14번부터 20번까지 다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신고가 외국인 토지법이어 가지고 작년에 이게 통폐합되기 전까지는 2016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어요. 토지만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 취득 신고이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한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이 아니고 6월입니다. 6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입니다. 60일이라고 해서 X입니다.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등의 경우.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는데 27번. 우리 신고는 건물도 신고하는데 외국인 허가는 반드시 토지 취득 허가만 받습니다.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허가 받는 지역이 군문자야 네 군데라고 했어요.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이 군문자야 4개만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고요. 이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5번을 위반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서 또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외국인이 허가받는 구역이 있고 그냥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다 허가받는 구역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았다면 특례에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어요. 16번 외국인으로 우리 박세리 양 아버님이 어제 그 프로 골프 선수가 제 수업을 들었는데 물어보니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하더라고. 박세리 아버지가 뭐 하여튼 좀 암흑 세계에서 놀던 사람이라더라고요. 잘 때린다더라고. 박세리 많이 맞았대. 그 골프 치다가도 잘못하면 막 때리고 그랬다더라고. 그 프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맞으면서 하면 우승 잘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는 옛날에 그랬겠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박세리 양이 지금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에요. 이 법상. 그럼 시민권 취득하고 나면 6개월 안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돼요. 국적이 변경되고 나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본은 시민권이 없어요. 영주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1동포는 전부 외국인이 아닙니다. 근데 제2동포, 제 캐나다 동포, 제 호주 동포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래서 우리 제2동포라는 말보다 제1동포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제1동포는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7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2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전부 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18번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8번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10분의 1에 있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라는 것은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하죠. 그래서 18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의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했는데 최저 매각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항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를 보증금으로 낸다고요. 그러면 9,100만 원이 잔금이 되겠는데 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항고 이 1억에 매각이 됐는데 여기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항고를 하려면 이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 공탁을 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몰수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 돌려줍니다. 이자가 연체이자가 민사집행법상 이자는 20%입니다. 전부 다 20%면 1억에 20%면 연 2천만 원이고 연 2천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뭐 가령 6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6만 원인데 고등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 얼마가 걸릴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재판 지금 뭐 최순실 재판 이런 거 1년 넘게 걸렸잖아요. 1심 선고 나올 때까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3개월 걸려도 이자가 6, 9, 14, 54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이자 540만 원 빼고 나머지 460만 원만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항고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는데, 항고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그래서 18번 틀렸고 18번 틀렸고 19번은 매각 방식 세 가지라고 했죠. 호가경매, 길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21번 다 2018년 1월 26일 날 바뀐 거라고요. 20번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 5% 정액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올해 1월 26일 날 책 교재 나오고 나서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도 이 내용이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100분의 9라고 되는 게 100분의 5를 정액 청구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주변 시세가 인상됐다면 5%는 올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1번 앞에서 말했죠. 그 서울은 6억 천, 과밀억제권역은 600이 1은 5억, 광역시는 3구는 27, 광역시는 3억 9천, 기타 지역은 2억 7천.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세종시가 3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안 받겠다고 했죠. 옛날 그대로라고 했죠. 그걸 헷갈리니까 좀 주의하시라고 프린트 내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3월 달에 다시 첫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